네, 저희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북 고위급 회담이 이번 주 후반 뉴욕에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의 2인자를 만난다고 밝혔는데 이 5개월여 만에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을 만나 아마도 비핵화 빅딜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 2일 폼페이오 장관은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번 주 북한의 2인자와 대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인자란 표현은 지난 6월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미국을 방문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을 지칭했던 말. 지난 5월 말에 이어 5개월여 만에 미북 정상의 복심인 두 사람이 회담을 재개하는 겁니다. 시기는 중간선거 직후인 7일 이후 뉴욕에서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두 사람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를 놓고 담판을 벌일 예정입니다. 미국은 비핵화 의지를 검증해야 한다며 시간표에 내몰리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We want it fast, but we're not going to play the time game. 이에 대해 북한은 미국이 제재 완화와 관련한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다시 핵병진 노선을 부활시킬 수도 있다고 언급해 양측의 팽팽한 기싸움이 예상됩니다. 더불어 내년 초로 전망되는 2차 미북 정상회담의 일정과 장소 등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지도 주목됩니다. 이번 회담에는 비건 대북 정책 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도 동석할 것으로 보여 미북 실무협상 채널도 재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네, 미국 중간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이번 중간선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반영하듯 미국 전현직 대통령들이 막판 지원 유세에 맞붙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전 대통령을 집중 공격했고 오바마 전 대통령은 정권 심판론을 주장했습니다. 이태형 기자입니다. 중간선거 막바지 지원 유세에 나선 전현직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전 대통령을 거짓말쟁이라고 공격했습니다. Lie after lie, broken promise after broken promise, that's what he did.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인이 아니라 케냐 출신 무슬림이라며 이름 중간에 후세인을 넣어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It's no surprise that Joe Donnelly is holding a rally this weekend with Barack H. Obama. 오바마 전 대통령은 정권 심판을 외쳤습니다. 트럼프 정권 출범 후 미국 자유민주주의 가치가 위협받고 있다는 겁니다. We have seen repeated attempts to divide us with rhetoric designed to make us angry and make us fearful. 마이크 펜스 현 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도 각각 지원 유세에 나서면서 선거 분위기는 달아올랐습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브래드 피트 등 할리우드 스타들도 투표 동료를 위해 뭉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첫 국정운영 심판이 될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미북 정상회담 등 미국의 대북 정책에도 큰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TV조선 이태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 북한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의 냉면 발언 후 폭풍은 거셉니다. 자유한국당이 조명균 통일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제출한 가운데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냉면 먹기 퍼포먼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지 기자입니다. 북한 리선권이 민주당 김태년 의원의 면전에서 배 나온 사람에게 예산을 맡기면 안 된다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자 한국당은 굴욕적인 남북관계의 상징이라고 논평했습니다. 북한의 사과를 받으라고도 요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굴욕적인 남북관계를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인격이 부족한 리선권 교체 요구를 해야 하고 재발 방지와 함께 북한 측의 사과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당 일부 의원들은 일부 보수 인사들과 함께 냉면을 먹는 릴레이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리선권의 이른바 냉면 발언에 항의하는 뜻으로 목구멍 챌린지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성스러운 목구멍 챌린지에 저도 나서게 되었습니다. 나라꼴이 정말. 정진석 의원은 리선권의 발언 자체와 함께 발언을 진실 공방거리로 만든 정부 여당 인사들도 비판하며 또 다른 냉면 퍼포먼스를 벌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냉면에 물 타지 마세요라고 적혀 있습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북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민주당 김태년 의원을 두고 배 나온 사람에게 예산을 맡기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른바 냉면 발언에 이어서 또다시 결례를 저지른 셈인데 당사자인 김태년 의원은 본질이 흐려진다고 말을 했습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지난달 평양에서 열린 14선언 10주년 기념 만찬. 민주당 인사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북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은 우리 당에서 예산을 총괄하는 사람이라고 김태년 정책위 의장을 소개받자 배 나온 사람한테는 예산을 맡기면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초면에 결례가 되는 말이었지만 김태년 의원은 웃어 넘긴 것으로 전해집니다. 당시 어떤 분위기였는지만 좀 자꾸 가십을 만들어내지 마세요. 그럼 본질이 흐려져요. 발언이 사실인지 여부도 답을 피합니다. 이야기가 들었던 건 사실이 하지 마세요. 농담이었냐는 질문에는 수긍했습니다. 현장의 상황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다른 사람들이 다른 말을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 당시 농담처럼 했던 건지 어떤 건지. 그럼 그런 게 그죠, 농담이었을 테니까. 리선권은 지난달 방북한 재벌 총수들에게도 목구멍에 냉면이 넘어가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가 진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동현입니다. 폭행과 연이은 엽기 행각으로 공분을 사고 있는 양진호 회장이 이르면 다음 주 경찰에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추가 폭행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상배 기자입니다. 양진호 회장에게 폭행당한 전 직원 강모 씨가 경찰서를 나섭니다. 조사 어떻게 받으셨는지 잠깐 신경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잘 받았습니다. 강 씨는 어제 5시간 넘게 경찰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양 회장에게 폭행당한 추가 피해자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조사, 참고인 조사 동시에 지금 확인 중에 있기는 한데 경찰은 또 양진호 회장의 출국 금지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양 회장에게는 이미 지난 9월 음란물 유포 방치 등의 혐의로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전담 수사팀을 구성한 경찰은 양 회장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 조사를 거쳐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양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양 회장에게 폭행과 동물학대, 감금 등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미북 고위급 회담이 이번 주 후반 뉴욕에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의 2인자를 만난다고 밝혔는데요. 5개월여 만에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을 만나서 비핵화, 빅딜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지연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2일 폼페이오 장관은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번 주 북한의 2인자와 대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인자란 표현은 지난 6월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미국을 방문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을 지칭했던 말. 지난 5월 말에 이어 5개월여 만에 미북 정상의 복심인 두 사람이 회담을 재개하는 겁니다. 시기는 중간선거 직후인 7일 이후 뉴욕에서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두 사람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를 놓고 담판을 벌일 예정입니다. 미국은 비핵화 의지를 검증해야 한다며 시간표에 내몰리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We want it fast, but we're not going to play the time game. 이에 대해 북한은 미국이 제재 완화와 관련한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다시 핵병진 노선을 부활시킬 수도 있다고 언급해 양측의 팽팽한 기싸움이 예상됩니다. 더불어 내년 초로 전망되는 2차 미북 정상회담의 일정과 장소 등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지도 주목됩니다. 이번 회담에는 비건 대북 정책 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도 동석할 것으로 보여 미북 실무협상 채널도 재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조선 뉴스 현장 시작합니다. 국민 배우 신성일 씨가 오늘 새벽 폐암으로 별세했습니다. 네, 빈소가 차려진 서울 아산병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루라 기자,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 영화계의 큰 별이자 국민 배우인 신성일 씨 타계 소식에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빈소가 조금 전에 꾸려졌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은 한산한 분위기인데요. 어제 저녁이었죠. 이 신성일 씨 부고 오보가 나면서 한때 위독설이 돌았었습니다. 결국 오늘 새벽 2시 반쯤 향년 81세로 타계했습니다. 이 고 신성일 씨는 지난해 6월 폐암 3기 판정을 받고 전남 한 의료기관에서 항암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최근 방영된
방영된 TV조선 다큐멘터리 마이웨이에서도 이 배우 김수미 씨와 출연해 건강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갑작스러운 부고에 유족과 지인들도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1960년 곡 신상옥 감독의 영화 로맨스 파파로 데뷔한 신 씨는 맨발의 청춘, 별들의 고향 등으로 일약 스타덤에 올랐고 데뷔 이후 500편이 넘는 영화에 출연하면서 영화계의 독보적인 존재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에도 출마를 했는데요. 두 번의 낙선 끝에 2000년 16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당선돼 의정 활동을 펼친 바 있습니다. 고 신성희 씨는 이 시대 마지막 로맨티스트를 자처한 바 있었죠. 다만 2011년엔 이 과거 여성 편력 등이 공개된 자서전이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신 씨의 장례는 영화인장으로 거행이 되고 장지는 고인이 직접 건축에 살던 집이 있는 경북 영천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아산병원에서 TV조선 이루랍니다. 해외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정보로 복제카드를 만들어 국내에서 현금을 인출한 루마니아 카드 복제 조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해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는 IC칩 없이 마그네틱 인증만으로 국내에서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백연상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은행 무인 자동화 창구에 외국인 남성과 여성이 들어섭니다. 여성은 뒤쪽에서 주위를 살피고 남성은 자연스럽게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챙깁니다. 루마니아 카드 복제 조직원들입니다. 경찰이 뒤를 밟아 숙소를 급습하자 신용카드 복제기와 위조카드로 인출한 돈 뭉치가 발견됩니다. 루마니아인 A씨와 B씨는 미국과 유럽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정보로 카드를 위조했습니다. 2달 전부터 국내에서 189번에 걸쳐 3,690만 원 인출을 시도했는데 이 가운데 21번 성공해 670만 원을 빼돌렸습니다. 카드 뒷면 마그네틱에 복제 장비로 해외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하였습니다. 피의자들은 이처럼 국내에서는 더 이상 현금 출금에 사용할 수 없는 IC칩 없는 마그네틱 카드를 대량으로 위조해 범행에 이용했습니다. 외국에서 발행된 카드의 경우 마그네틱 선만 있어도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관광객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불편하게 없게 하기 위해서 일부 단말기에서 그 폴백 거래, 그 마그네틱 거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을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쌍둥이 딸에게 시험 문제와 답안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중간고사 직전 답안지가 있는 교무실에서 혼자 야근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속 여부는 이번 주 초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지난 4월 1학기 중간고사를 앞둔 숙명여고 교무실. 중간고사 답안지를 교무실 금고에 보관한 날 공교롭게도 쌍둥이 자매 아버지인 전 교무부장 A씨가 홀로 야근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학교 초과근무대장에 따르면 오후 9시부터 40분 정도 혼자 근무한 건데 경찰은 A씨가 자리 뒤에 있던 금고에 접근했을 가능성을 놓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혼자 야근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답안지가 든 금고 비밀번호를 몰랐다며 항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A씨가 유출 의혹이 처음 불거졌던 지난 8월 자택 컴퓨터를 돌연 교체한 사실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증거인멸 시도가 아닌지 보겠다는 겁니다. 숙명여고 학부모들은 오늘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수서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미 많은 증거들이 인멸되었고 분여 간에 또한 공범들과의 말맞추기가 이루어지고도 남을 만큼 긴 시간이 흐르고 지난 2일 경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은 A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엔 증거인멸 가능성도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모레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자, TV조선 문화연예부 백은영 기자와 함께 좀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 기자,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아주 건강한 모습이었다는데 좀 갑작스러운 것 같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신성일 씨의 마지막 공식 행사는 지난달에 있었죠. 네. 부산국제영화제였습니다. 근데 사진이나 영상에서는 굉장히 밝은 모습이었지만 그때도 통증이 상당했을 텐데 이 워낙에 자존심도 강하셨고 낫고자 하는 의지도 강해서 이 주변 사람들에게는 아프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려고 애를 썼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때 신성일 씨를 만난 영화인들을 만나 보니까 이 당시에 신성일 씨의 얼굴이 좀 굉장히 창백했고 눈에 초점을 잘 맞추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굉장히 악화되어 보였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그 이후에는 거동도 힘들 만큼 병세가 급속도로 악화됐는데요. 이 3일 전부터는 거의 의식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어허. 이 가까운 지인들에게는 네. 이 마지막 영화를 만들고 싶다. 시나리오를 거의 탈고했다는 말을 유언처럼 남기셨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백 기자가 직접 빈소에도 다녀오셨잖아요. 그 유가족들의 슬픔이 굉장히 컸을 것 같은데 분위기는 좀 어땠나요? 맞습니다. 빈소에 직접 찾아갔는데 그 당시에는 좀 찾아온 방문객들이 적었는데 네. 이 엄앵란 씨는 자리에 잘 서 있지 못할 만큼 힘든 모습이 역력했고요. 네. 또 미국에 살고 있는 첫째 딸도 급기 소식을 듣고 귀국해서 아버지의 마지막 가는 곁을 지켰습니다. 또 사위는 내일 귀국해서 장례식에 참석한다고 하고요. 예. 또 아내와 함께 경북 영천으로 내려가서 아버지 곁을 지켰던 강석현 씨도 그리고 차녀 강수아 씨도 상주의 역할을 묵묵히 해내고 있었습니다. 부인 엄앵란 씨 이야기를 좀 더 해보면 남편을 좀 동지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네. 서로 이제 존중하는 모습 같아 보기도 했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 부부가요. 근데 함께 살았던 세월보다는 떨어져 살았던 시간이 더 길었습니다. 아. 신성일 씨는 경북 영천에서 엄앵란 씨는 서울에서 각각 생활을 했는데 근데 그렇지만은 또 서로 큰일이 있을 때는 서로 곁을 지켜주는 끈끈한 부부애를 보였습니다. 예. 이 엄앵란 씨가 유방암 수술을 했을 때는 신성일 씨가 서울로 올라와서 함께 생활을 했고요. 예. 또 신성일 씨가 투병 생활을 할 때는 또 엄앵란 씨가 곁을 지켰는데 절대로 남편의 마지막을 초라하게 보내지 않겠다. 또 죽을 때까지 VVIP 특실에서 대우를 받고 돌아가셔야 할 것 같다. 그렇게 지켜주겠다라는 끝까지 아내로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고요. 또 신성일 씨도 이런 말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뭐 수고했다,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고 신성일 씨가 네. 마지막까지 시나리오를 준비 중이었다고 맞습니다. 하잖아요. 예. 신성일 씨는 고 신성일 씨는 어떤 영화인이었을까요? 우선은 기록으로 보면요. 이 출연 영화만 524편입니다. 네. 감독으로서도 4편, 제작 6편, 기획 1편 등 총 535편의 필모그래피를 자랑합니다. 이게 세계 영화사에서도 그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고요. 예. 또 한국 영화사상 이렇게 장기간 스타 지위를 누린 배우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9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거의 20년 동안 정상을 지킨 유일한 배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예. 무엇보다도 영화계에서는 큰 별로 불리잖아요. 예. 이유는 바로 인품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몸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영화계 크고 작은 행사에 다 참석하셨고요. 예. 또 영화가 관계자들의 경조사를 다 챙겼습니다. 영화와 관계된 모든 일에 생을 바쳤던 분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어제 저녁에 좀 네. 오보 소동이 있었어요. 그냥 오보가 많이 났었잖아요. 네. 그 얘기를 좀 잠깐 정리를 해보죠.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희대의 오보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네. 좀 사건이 컸는데 이 신성일 씨가 사실은 이제 한 요양병원에서 지내다가 예. 병세가 악화되어서 전남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병원에서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라는 통보를 했어요, 가족들에게. 네. 그때부터 이제 가족들이 장례 논의를 했는데 아무래도 장례식은 서울에서 치러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들 강석현 씨가 서울의 한 병원에 장례식장을 예약하면서 그게 보도로 이어졌습니다. 아하.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기사가 한 7시 10분 정도에 쏟아 나왔고요. 그 이후에 1시간 동안 TV, 인터넷 등 수백 개 매체가 별세라는 성급한 보도를 그렇죠. 내렸습니다. 그래서 유가족들이 굉장히 크게 상심했었는데요. 이번 기회에 언론의 그 성급한 보도 문화를 한번 뒤돌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백 기자 맞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 신성일 씨는 외모부터 연기력까지 이 단연 60, 70년대를 풍미한 최고의 배우였습니다. 이 배우는 딴따라가 아닌 종합예술인이라며 이 자부심을 가졌던 고 신성일 씨의 삶을 돌아보겠습니다. 이루라 기자입니다. 어머니, 저 장가 드려주세요. 신상욱 감독 로맨스 파파에서 둘째 아들로 데뷔한 신성일.
수려한 외모와 연기력에 잇단 러브콜을 받으며 6, 70년대를 대표하는 한국 최고의 배우가 됐지만 원래 꿈은 아니었습니다. 대구에서 태어난 신 씨는 서울대 진학을 꿈꿨지만 홀어머니가 빚더미에 앉으며 무작정 상경하게 됐습니다. 재수하던 중 우연히 한국배우 전문학교에 들어갔고 신상옥 감독이 준 예명 뉴스타 넘버1이라는 뜻의 신성일로 개명 후 승승장구했습니다. 별들의 고향, 맨발의 청춘 등 주연 출연만 507편, 상대 출연 여배우만 118명에 배우를 넘어 제작, 기획에도 참여하며 영화계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신 씨의 열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강신성일로 개명해 2번의 낙선 끝에 대구 동구에서 16대 총선 한나라당 후보로 당선되기까지 했습니다. 신 씨는 데뷔작부터 함께했던 배우 엄앵란 씨와 1964년 결혼했는데 당시 4천여 명이 몰리고 초청장이 암거래되면서 화제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2011년에 발간한 자서전에 과거 여성 편력이 공개되면서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빨간 스포츠카와 청바지를 사랑했던 이 시대 마지막 로맨티스트 고 신성일 씨. 폐암 판정을 받고도 대외 활동을 멈추지 않았는데 지난달 부산 국제영화제 레드카펫에도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향년 81세로 영화 같은 삶을 마감했습니다. TV조선 이루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TV조선 뉴스7 시작합니다. 한국 영화계의 큰별 신성일 씨가 오늘 새벽 별세했습니다. 평생 톱스타의 긍지와 자존심을 버리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킨 국민 배우. 한국 영화사와 함께한 영원한 스타. 수많은 화려한 수식어가 뒤따릅니다. 오늘 뉴스7은 화려한 청춘 스타로 또 마지막까지도 따뜻한 영화를 만들겠다며 영화에 대한 열정을 불태운 천생 영화인 신성일 씨 별세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빈소가 마련된 아산병원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조정인 기자, 추모객들이 많이 모였는지 현지 상황 좀 전해주시죠. 네, 빈소가 마련된 이곳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엔 고인이 된 영화계 거목 신성일 씨를 추모하려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배우 최보람 씨와 이창동 감독 등 영화계 인사들은 물론 한 시대를 풍미했던 배우의 마지막 길을 기억하려는 시민들도 줄을 이었습니다. 반짝이는 별이 사라졌죠. 고인의 명복을 빌고 또 고인이 남긴 업적이 길이 오랫동안 빛나길 바랍니다. 고 신성일 씨의 부인 엄앵란 씨도 55년을 함께한 남편을 떠나보낸 심정을 밝혔습니다. 엄 씨는 남편은 영화물이 뼛속까지 들었고 마지막 순간까지 영화는 이렇게 찍어야 한다고 했다며 그걸 볼 때 정말 가슴 아팠다고 말했습니다. 저승에 가서도 못 살게 구는 여자 만나지 말고 그저 순두부 같은 여자 만나서 재밌게 손잡고 전 세계 놀러 다니라고. 이낙연 국무총리,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오석근 영화진흥위원장 등도 조화를 보내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고인의 장례는 영화인장으로 엄수됩니다. 공동장례위원장은 지상학 한국영화인총연합회 회장과 배우 안성기 씨가 맡기로 했습니다. 연결식은 6일 오전 10시에 진행되고 장지는 경북 영천의 선영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아산병원에서 TV조선 조정린입니다.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일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일교차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7도, 대전이 4도, 부산이 11도, 제주는 12도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국이 16에서 20도로 평년보다 조금 높을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으나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낀 곳이 많겠다고 밝혔습니다. 미세먼지는 수도권과 충청 그리고 전북은 나쁨 수준,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대기 정체로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을 전망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문제 학생의 퇴학과 전학 조치를 금지하도록 일선 학교의 규칙을 바꾸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학교 규칙을 만들고 고치는 것은 학교장의 권한인데 학교장의 권한 침해도 문제지만 문제 학생을 처벌할 수 있는 수단을 잃게 되면서 벌써부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혜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안 되는 거죠. 서울시 교육청이 교육지원청을 통해 각 중고등학교에 내려보낸 공문입니다. 학교 규칙을 바꾸라고 제시한 예시를 보면 징계가 누적돼도 퇴학을 시킬 수 없고 학생이 교사 성추행이나 부정행위를 저질러도 전학을 보낼 수 없습니다. 또 가방에 담배가 있는지 검사하려면 학생 동의를 받게 했습니다. 동일한 잘못을 무한 반복해도 퇴학이라는 게 없는 거죠. 자, 그런 경우에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같은 학교에 다닐 수밖에 없어요. 교육청은 고친 학교 규칙을 연말까지 보고하라며 정해준 대로 바꾸지 않은 경우에는 집중 컨설팅을 나가겠다고 압박했습니다. 학교 규칙 재개정 권한은 학교장에게 있다고 법에 써 있기 때문에 컨설팅을 해준다고 표현했지만 사실상 강제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학교에서는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의도 내지는 지침을 거부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상 컨설팅은 반강제적으로 단위학교에 강제화시키는 것이고, 이 같은 방침은 조희연 교육감이 학교 자치를 강조해온 발언과도 배치됩니다. 시도교육청의 권한을 다시 교육지원청과 학교로, 특별히 학교로 이양하는 분권화의 시대. 전학과 퇴학 금지 조치가 피해 학생 보호와 안정적인 학생 선도 등 학교 운영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볼멘 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윤혜웅입니다. 요즘 서점을 가보면 명사형으로 끝나는 짧은 제목보다는 문장 형식의 긴 제목이 달린 책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길지만 공감을 유도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홍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에세이 분야 베스트셀러 목록입니다. 마치 광고 문구처럼 문장 형식의 긴 제목들이 눈에 띕니다. 떡볶이가 먹고 싶다거나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며 공감이 가는 문구를 내세우거나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다. 오늘부터 멋진 인생이 시작될 거라며 따스한 위로를 건네기도 합니다. 이처럼 제목을 문장형으로 구성한 책은 베스트셀러 50권 중 16종에 달해 30%가 넘었습니다. 짧은 명사로 된 제목이 많았던 경제 분야 책조차 한 호흡에 읽기 어려울 정도로 제목이 길기도 합니다. 짧은 것보다 긴 걸 하면서 약간 사람의 호기심을 유혹해서 그렇게 읽어보게끔 유도하는 것 같아요. 제목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들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요즘 독자들은 직관적으로 내용을 요약한 문장형 제목에서 더 많은 공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 감정을 가장 순간적으로 포착해서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그 아포리즘들이 많은 책들이 아주 인기예요. 때로는 마음을 위로하고 때로는 고민의 해법을 제시해주는 도서의 긴 문장형 제목. 독자들의 도서 선택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네, 놓치면 아쉬운 더하기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부 김미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더하기 뉴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이재명의 반격. 자, 이 지사 얼마 전 경찰 조사 받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이 수사를 받은 분당경찰서의 서장을 사건 조작과 직권 남용 혐의가 있다면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네. 경찰은 사흘 전에 형님 강제 입원 혐의 등을 적용해서 사건을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넘겼거든요. 이 지사는 자신의 SNS에 경찰이 무지몽매한 순환 논리로 직권 남용죄라고 주장을 하고 그에 맞춰서 사건을 조작했다면서 수사경찰과 지휘라인을 고발인 유착, 수사기밀 유출, 참고인 진술 강요, 그리고 영장 신청 허위 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런데 앞서 경찰은 관심이 집중됐었던 여배우 스캔들 등 4건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타이어 빠진 채 역주행. 근데 역주행이 됩니까? 주행이?
가능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렇게 타이어가 펑크가 나서 사라질 때까지 운전을 하고 또 역주행까지 한 20대 여성이 부산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예. 검거 당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94%였습니다. 지금 경찰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계신데요. 술에 취해서 갈짓자 운행을 하는 승합차를 한 트럭이 막아섭니다. 트럭에서 한 남성이 내리는데 이 남성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면서 직접 신고를 했던 시민입니다. 만취 운전자는 차를 돌려서 도주하려고 했지만 그때 순찰차가 옆에 붙어서 차단을 했고 결국 운전자는 체포됐습니다. 역주행 거리만 200m. 어떻게 달렸을까요? 경찰에게 물어봤습니다. 바퀴가 빠진 채도 차는 달릴 수는 있긴 있습니다. 저희도 뭐 자주 보는 경우는 아니죠. 음주운전 강하게 처벌을 해야 한다는 윤창호법이 국민적인 공감을 얻고 있는데 직접 행동한 시민이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첫 단독 순방,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동행하지 않고 홀로 순방에 나섰다. 뭐 이런 얘기네요. 네, 김정숙 여사가 인도 3박 4일 방문을 위해서 오전에 항공기 탑승 계단에 오르는 모습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대통령 부인의 단독 외국 방문은 이희호 여사 이후 16년 만이라 좀 낯선 모습일 텐데요. 김 여사는 계단을 올라 손을 흔들고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했습니다. 계단 앞에는 헌병대가 있었는데 대통령 전용기가 아닌 공군 2호기이기 때문입니다. 네. 7일에는 타지마할을 방문하는데요. 역대 가장 유명한 타지마할 방문 사진을 남긴 이는 영국의 다이애나 왕세자비죠. 김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도 기대가 됩니다. 내일은 모디 총리를 면담하고 대통령 부인과 오찬을 함께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정치부 김미선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찰이 교통사고를 낸 뒤 도망쳤습니다. 심지어 쫓아오는 목격자에게 돈을 주고 사건을 무마하려 했는데 최근 경찰들 기강회의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민식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9월 28일 밤 서울 중랑구 왕복 7차선 도로 2차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던 SUV 차량이 전용 차선을 달리던 버스와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버스에 타고 있던 6살 배기 남자애 등 3명이 타박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는 등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면서 그냥 핸들 끄면서 그대로 그냥 받으니까 꽝 하는 거지 뭐. 슬라고 했더니만 그냥 가보는 거 손을 들고. 사고 직후 가해 차량 운전자는 그대로 차를 몰고 도주했습니다. 경찰이 도주 차량 번호를 조회했더니 서울 동대문 경찰서 소속 A경위로 밝혀졌는데 A경위는 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뒤쫓아온 택시기사에게 금품까지 건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택시를 피해 달아나던 A경위는 차가 고장나 결국 사고 현장에서 200m 떨어진 이곳에 차를 세웠습니다. 황급히 차에서 내린 A경위는 택시기사에게 뺑소니 묵인 대가로 현금 45만 원을 건넸는데 돈을 받은 택시기사가 뒤늦게 경찰에 신고하면서 입막음 시도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사고 2시간 만에 경찰 조사에 응한 A경위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A경위는 아내가 운전했다며 둘러대다 사고를 낸 사실을 뒤늦게 인정했지만 사고 직후 집에서 혼자 술을 마셨다며 음주운전은 여전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지난달 술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현행범으로 붙잡힌 충북경찰청 소속 경찰관에 이어 경찰들의 기강회의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는 등 운전 미숙이 대부분입니다. 부산시에선 면허증을 반납하는 고령 운전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승용차가 병원 유리창을 깨고 돌진합니다. 주차장에 있던 SUV는 마트 안까지 밀고 들어갑니다. 모두 70대 고령 운전자가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5년 전 17,000여 건이던 국내 고령 운전자 사고는 지난해 26,000여 건으로 늘었습니다. 연시가 드시고 하니까 이제 인지 반응도 좀 늦어지시고 순간 돌발 상황에서 대처하시는 부분에서 약간 오류가 있다 보니까 부산시는 지난 7월
국내 최초로 각종 할인 혜택을 담은 고령 운전자 면허증 반납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시행 석 달 만에 반납자가 2,500명이 넘었습니다.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비를 확보하여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우대 제도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일본은 지난 1998년부터 운전면허를 반납한 노인들에게 대중교통 무료 혜택을 제공합니다. 미국은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갱신에 의사소견서가 필수 조건입니다. 고령 운전자들이 스스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정부는 내년부터 만 7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증 갱신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줄인 개정 도로교통법을 시행합니다. TV조선 오승열입니다. 정부가 서민들의 기름값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다음 주 화요일부터 유류세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 기름값이 내린 후에 주유를 하려는 운전자들이 늘면서 주유소엔 손님의 발길이 뚝 끊겼고 전국 주유소들도 빠듯하게 재고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내 알뜰 주유소입니다. 평소 나들이객이 줄을 잇지만 오늘은 한산하기만 합니다. 평소보다는 지금 차량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가득 주유하시는 보다는 소량으로 한 2, 3만만 주유하시는 분이 많으셔서. 서울 시내 주유소도 마찬가지. 그나마 찾아오는 손님들도 기름을 찔끔 채우고 합니다. 3만 원만 일단 넣었었고요. 다음 주에 내린다고 하니까 좀 기대가 되긴 하네요. 유류세 15% 인하 조치는 모레 정유사 출고분부터 적용됩니다. 주유소들이 곧바로 가격을 낮추기 어려운 유통구조입니다. 주유소마다 탱크에 저장된 기름은 당장 인하된 유류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유사사는 100억 원가량 손해를 감수하고 모레 곧바로 직영주유소 기름값을 내릴 예정이어서 자영업 주유소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소집하고 장사를 못하죠. 6일날 기름이 너무 한꺼번에 주문하면은 이게 배달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정유사에서. 주유를 미뤄온 소비자들이 일부 주유소에 몰리면서 모레 출근길엔 상당한 혼잡이 벌어질 거란 예상도 나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